게시판 종목들 종목 메이데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티넷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4,000원에 비중은 30%를 담으셨습니다. 오늘 또 8% 정도 또 밀려가지고 걱정이 있으실 텐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천 전문가께서 진단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한천입니다. 플랜티넷에 대한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의 30%의 매수 비중이신데요. 일단 저는 뭐 종목이 나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3분기에 실적 회복되고 있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좀 올라왔는데, 최근에 시장 상태가 뭐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금 500포인트의 심리적인 지선이 좀 이탈이 좀 되면서, 좀 종목별로 투매가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뭐 25%가량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매수 가격이 14,000원. 14,000원이라면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매수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비중이 좀 많으세요. 30%. 아마 지난주쯤 20선이 밑꼬리로 지지를 좀 받고 해서 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시장 상태는 코스닥이 또 한 번 좀 투매가 좀 터졌기 때문에요. 한 5% 정도의 손실 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종목은 올해 실적 대비해서 PE 한 10배에서 한 11배 정도의 어떤 흐름이면 그렇게 고표가 되어 있다거나, 지금 뭐 고점이 17,000원 이상의 고점이 아예 뭐 앞으로 못 간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시장 상태 등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요, 적절한 어떤 비중 전략과 투자 전략은 좀 세워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시장 상태를 감안해서요, 손절 가격은요, 12,000원. 60선과 급등에 나온 양봉기업을 일단 지선으로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12,000원이 이탈이 되게 된다면 전량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온다면요, 20선을 전후로 한 14,000원 내외까지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비중 30%는 너무 그 비중이 좀 많죠. 해서 10에서 15% 정도는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좀 바람직하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수급이 아주 썩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고 하면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성장성 모멘텀으로 인해서 반등이 뭐 15,000원에서 최대 16,000원 정도까지는 시장 안정 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러나 선제적인 어떤 그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급등의 어떤 음봉들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단기적으로는 또 기술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리들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줄여놨다가 밀리면 다시 사는, 그 다음에 음봉꼬리라든가 양봉꼬리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투자클럽 509번 최강천이었습니다. 자, 게시판 종목 한 종목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HR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수가 26,700원에 비중은 꽤 높습니다. 80%의 비중 담으셨는데요. 이 종목 관련해서 김현웅 PB께서 진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인 HR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가 얼마라고 했죠? 26,700원이라고 했죠? 굉장히 손해를 좀 크게 보셨는데, 사실은, 이거 추천 받으셔서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사실은 추천해서도 안 되고, 그런 종목이거든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냥 대선 테마주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 사람인 HR이라는 것은 이제 고용복지 테마주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고용복지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사실 후보마다 이제 고용복지 관련한 정책은 뭐 그런 공약을 계속적으로 걸었기 때문에 주목을 잠깐 받았었어요. 언제 9월 중순에 큰 주목을 받아서 굉장히 그때 이미 고평가가 시현이 됐습니다. 즉, 다른 이제 뭐 테마주들 봤을 때 인맥 테마주들 기억하실 거예요. 뭐 안랩이라든지 뭐 어떤 박근혜 테마주의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그거는 막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세력들이 어디로 갔었냐? 바로 이런 정책 테마주들로 갔었거든요. 때문에 이제 정책 테마주도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미 급등이 나왔으면 끝났어야 되고 반등을 이용해서 어떤 트레이딩을 하겠다, 이거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뭐 정책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테마주들은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회사에서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자사주 매도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그 급등을 이용해서 빨리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맨날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반복을 그런 실수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등,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의 자리를, 물론 사람인 HR 좋은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막
무조건 안 나오고 망할 회사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사람인 취업 고용 사이트를 썼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뭐 안정적인 실적은 있습니다만 다만 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 대비 이미 6배까지 올라가는 이 고평가 주식에 지금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절반 정도, 반토막은 더 나겠다라는 사실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 바라고 지금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 주식 투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즉시 매도 권유를 드리겠고요. 뭐 반등 나와서 뭐 25,000원까지 반등 나왔어요. 그러면 저 혼내셔도 돼요. 근데 혼내셔도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잘못된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를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즉시 매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2부는요, 사람인 HR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